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놓고 현대산업개발 측은 정상적 공사였다며 부실 공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이틀째 강원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며 결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평화와 친환경을 강조하며 강원도를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선대위 출범식 자리에서 집값을 잡고 서울 시민의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다시 짓는 서울이란 슬로건 아래 서울에만 신규 주택 40만 호를 공급하고 경부선 일부 노선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배달 차량을 탄 채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원이 열쇠를 차량에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법원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서울 지역만 마트와 백화점에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됩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 일본과 미국 서부에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동부에는 눈폭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MBN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공사했다며 부실 시공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사고 직후 국내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블라인드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 사고 직후 블라인드 채팅방에서 국내 건설사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는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사관리자 배치수를 줄여서 채팅방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욕하시는 게 당연한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히 적은 인원과 최저 입찰,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고 아파트 현장 근로자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콜을 하면 당장 못 나와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현장 소장이 없어요. 결국 예고된 인재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광주 하정도 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엿새째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은 실종자 5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1200톤 크레인은 오늘 중에 조립을 끝내고 예비로 한 대가 더 설치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자 오늘 먼저 크레인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관련 소식하고 구조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붕괴 현장으로부터 약 100m쯤 떨어진 곳입니다. 제 뒤로 커다란 노란색 구조물이 보이실 텐데요. 1200톤 크레인 조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조당국은 현장 1층 적재물을 걷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하까지 수색을 마쳤는데 추가로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재난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유례없는 고난도의 구조 기술을 요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상층부 구조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워 크레인 해체를 위해 현장에는 국내에서 육상역으로는 가장 큰 1200톤 크레인이 도착해 조립 중인데요. 오늘 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부품 하나가 버스보다 클 정도로 조립이 끝나면 붕괴된 아파트 옥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장 안전을 위해
1200톤 크레인 한 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지금 모든 작업들이 정상적인 충분한 검토 기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된 희생자의 사인도 밝혀졌다면서요. 장례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번 붕괴 사고 실종자 가운데 처음에 발견됐지만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가 있었죠. 경찰이 부검한 결과 1차로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창호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붕괴에 의한 사고사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식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인이 명백한 만큼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연고지인 수도권에서 별도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희생자가 나옴에 따라 경찰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번 붕괴 사고 실종자 중에는 사고 전날 부인과 결혼 25주년 커플링을 마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첫 번째 실종자가 발견된 지상층의 모습입니다.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잔해물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지만 여전히 쏟아진 파편이 산더미입니다. 이마저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선 구조견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유명기자입니다. 구조견들이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파트 상층부는 여전히 잔해물이 많고 위험해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참한 현장 모습에 남은 실종자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고 당일 출근 모습을 기억하는 한 실종자의 아들은 환하게 웃던 아버지 모습이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아 순간순간이 힘겹기만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커플링을 맞추셨거든요. 못 껴보시고 보내드린 게 울컥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대산업개발에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하소연도 터져나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늦어진 크레인 해체만큼이나 더디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딴 대형 참사로 현대산업개발은 새 정비사업 수주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안해서 사업을 어떻게 맡기냐는 건데 공사 입찰에서 빠져달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브랜드를 빼자는 사업지도 있습니다.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정몽규 회장의 거취도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곳곳에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수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을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사업 의지를 다지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가만 안 할 수가 없죠. 건축업자가 무너지는 건물 친 사람한테 그거를 줄 수가 없잖아. 무너지는 업자인데 저거 맡기겠어? 이곳 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일부 사업지에서 계약 해지나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딴 대형 참사로 사업 전체가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정몽규 회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 거취를 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다음은 대선 후보들 오늘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강원도를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결단만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북한 선제 타격론을 두고서는 우익,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돌아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강원도를 평화 특별 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통일부 명칭은 아예 남북협력부로 바꾸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방 방문 때마다 지역 교회를 찾았던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속초의 한 교회를 찾아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어 강릉시장을 방문해서는 예정이 없었던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북한 선제 타격 언급을 다시 거론하며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맹공했습니다. 북한이 좀 기분 나쁘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들. 이재명 후보는 야권이 표를 위해서 남녀나 좌우를 편가르고 있다며 자신은 국민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이나 인물을 가리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양양 낙산사를 깜짝 방문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위패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기 내에 주택 4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을 잡고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신규 주택 40만 호, 역세권 첫 집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는 130만, 서울은 50만. 근데 그 중에서 그 역세권으로 10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풀면서 가는 것으로 이제 40만 이렇게 해서 서울 50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 도심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으로 주거 업무용 대체 공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서울 선거대책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구 당협위원장들과 당원 등 200여 명의 당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윤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 지난 정권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을 잡아 민생 중심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절망하고 계십니다. 힘들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제발 세금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되 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방역 패스 적용을 폐지하자며 면적에 따른 환기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모 방송에 출연해서 요즘 안철수로 단일화, 안일화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득이 되지 않는다며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안철수로 단일화, 안일화가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네.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요. 단일화 없이 1등이 가능하다는 건지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는 의미인지 묻자 둘 다 해당하니까 그런 말들이 도는 게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실제 안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17%로 한 달 전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고 지지율이 합쳐진다는 건 정치공학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투표날 전날 3월 8일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지금 여기서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후보는 또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대덕특구의 정신을 이어받아 10년 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오늘로 대선 50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얘기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MBC 항의 방문까지 더해지며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MBC 측에 방송 개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 응해야 방송 개요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네. 보통 뭐 인터뷰 요청을 그렇게 하나요? 글쎄, 보통 인터뷰는 그 인터뷰 취지나 방송 개요 이제 설명하면서 섭외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갖은 핑계로 반론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기본 사명과 취재 윤리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정 후보를 MBC가 편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 기자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게 지난 12월이었고 실제 녹취가 시작된 게 7월인데 설 연휴를 2주 앞둔 지금 터뜨리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 밥상머리 민심을 노리고 방송 시기를 조율했다는 거죠.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방송이 되면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론이 일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입장을 냈는데 오늘도 무슨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윤 후보는 철저하게 관심을 끊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침묵에 가까운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대신 민주당 내부에선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할 기회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SNS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거니? 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고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카피라이터 정철 씨도 지상파 시청률 50% 한번 해보자 라면서 시청을 독려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건희 씨 녹취 방송 논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굵직한 정책 이슈 대신 네거티브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아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 조금 좀 색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의원 지난 경선 때 조국 전 장관을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 지지자들에게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바로 저 장면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조국 수홍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조국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은 당시 여권 내 권력 투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통화 중에는 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조국 수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소위 찌라시로 돌았는데 그 부분을 주목하며 명예회복을 노리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MBC 방송 뒤에 여론의 향배 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오늘 활동을 재개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고 없이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칩거 나흘 만인데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쓰여서 내려왔어요. 참사 났는데 그냥 물러서 있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늘 실종자 가족들 그냥 얼굴 뵈러 왔습니다. 말씀 듣고. 대선 활동 재개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광주 현장에 기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면에 잡히긴 했지만 사실 오늘 광주 방문 일정을 미리 취재진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심 후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 또 쇄신 필요성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대선 레이스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 톡톡이었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단수선팀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아 결제 라인에 포함됐으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대웅전을 완전히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요. 서울과 전주에서도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목조 건물에서 기와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영도구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웅전이 불에 타 형체도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대웅전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4시간 반 만에 겨우 산불을 잡았는데 축구장 4개에 가까운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아무래도 그 타는 물질이 그 목재이기 때문에 그 작은 바람에도 그 불똥이 쉽게 그 주변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소 확대 저지에 그 주력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중랑구의 2층짜리 연립주택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뭐 한 10대는 왔나 봐. 인구차 와서 실어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좀 다친 것 같긴 한데. 이 불로 1층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아내는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도 불이 나 5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1차 감식을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배달 차량에 올라타 사고를 냈습니다. 택배기사가 잠시 배송을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만취한 이 남성은 주택 사이로 돌진해 가정집 벽을 들이받고서 체포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도로 위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남성은 급기야 도로에 눕기까지 합니다. 이들 주변에 물품을 배송하는 차량이 정차한 뒤 배달원이 내려 배달에 나섭니다. 남성이 갑자기 차량에 올라타자 배달원이 뒤쫓아옵니다. 남성은 배달원을 뿌리치고 주택가로 차량을 돌진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골목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트럭 막 굉음 소리랑 큰 소리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좀 급하게. 많이 놀랬죠. 동네 사람들 다 나와 있고. 남성은 골목 안으로 약 40m를 운전해 주택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벽은 산산조각이 났고 해당 차량은 후진하다 맞은편 집의 대문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남성은 검거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화제의 뉴스만 골라서 다시 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혁근 기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역주행 오픈런이에요. 예, 뭔가를 사려고 열심히 뛰어갔다는 얘기 같은데요. 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틀 전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뭐 학생들이 막 뛰어내려오고 있네요? 네,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방향을 거슬러 내려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역주행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장면인데 뭘 사러 저렇게 뛰어들어간 거예요? 네, 한 스포츠 브랜드의 18만 원짜리 골프화입니다. 매장당 100켤레만 들어오는 신발이었는데 이 신발을 사서 되팔면 크게 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현재 이 신발을 되파는 가격은 50만 원 안팎으로 잡힌 상태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퍼 나눔 위기다. 예.
그 봉사하는 그 바퍼 나눔이 어떤 위기를 맞은 모양이죠? 네, 바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1988년부터 시작된 최일도 목사의 무료 급식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최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목사가 서울시 땅에 바퍼 사업 관련 건물을 증축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저 건물인데 뭐 증축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최일도 목사가 단식 기도에 들어갔던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도 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은 끝났습니다. 최 목사가 어제 저녁 열흘간의 단식 기도를 모두 마쳤는데요. 앞서 최 목사는 SNS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탈진 상태라면서 34년 만에 최대의 위기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 목사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퍼 본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도시락 나눔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경찰도 협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군요. 예. 자, 다음 볼까요? 끔찍한 밀치기, 뭔가 아주 끔찍한 사건 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을 선로로 밀어 40대 아시아 여성이 숨졌습니다. 저런. 뉴욕 경찰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Upon arrival at the scene, officers discovered a female under the train with severe trauma to her body. EMS responded and pronounced the victim deceased at scene. 현장에서 도망쳤다 붙잡힌 61살 사이먼은 강도 혐의로 2년간 복역한 전과자이고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미국 사람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밀어넣어 사망하게 했다. 뉴욕 시민도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뉴욕 시장이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뉴욕 시민의 반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고요. 한번 어떤 반응인지 들어보시죠. 네. To kill somebody in such way, this is crazy. 뉴욕 시장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hearts goes out to the families who were impacte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everything that's possible to make our subway system safe. 뉴욕 경찰은 사이먼이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사이먼이 헛소리를 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욕이면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는 대도시 아닙니까? 예, 안전한 지하철이 되길 희망하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다 위의 화장실? 저기는 또 어느 나라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 남해 해상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공중 화장실이 지금 있습니다. 저 장면이군요. 바다 공중 화장실 통영시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뗏목 위에 설치된 이 화장실의 몸값은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바다 위에서는 아무래도 용변을 해결할 곳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다 보면 바다에서 그냥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해산물이 오염되거나 바다 수질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대미 굴 수출이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17곳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굴의 상품성, 바다 환경 동시에 지키고 해상 작업자들의 쾌적함도 보장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육지나 바다나 깨끗하게 관리돼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빅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만 적용된 백화점과 마트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두고서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방역 당국이 입장을 내놓을 텐데 그 내용이 관심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가 효력 정지되면서 긴 줄이 늘어서던 이전과 달리 순조롭게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데 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서울은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다른 지방은 계속 그렇게 묶어놓는지 그런 차별점을 왜 두는 건지.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과한 처사였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백화점 마트는
지하철처럼 마스크를 쓰는 공간으로 지금으로서는 일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내일 방역 패스에 대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는 내일부터 3주간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일부 완화됩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서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철통 방어를 펼쳤는데요. 결국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올림픽을 불과 19일 앞둔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시는 하이덴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经市区2级疾控中心实验室复核及复采，结果均为阳性，并检出奥密克戎变异株特异性突变位点。 이 감염자는 최근 14일 이내 베이징을 벗어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이 베이징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봉쇄하고 주변 주민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对进返京风险人员第一时间落位管控筛查，对有14日内中高风险地区所在县市区其旅居史的进返京人员严格居家观察、核酸检测等措施。 하지만 이미 상하이와 주하이 등 남부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베이징의 관문 텐진시에 코로나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죠.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분출 장면 이렇게 위성에도 잡힐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태평양과 맞닿은 일본과 미국 서부 해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큰 피해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엔 눈 폭풍이 예보돼서 미국 전역이 기상이변과 오미크론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 장면이 위성에 잡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태평양에 접한 일본 남동부 해안에 예상 높이가 3m에 이르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16년 1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 때 발령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 전체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전역의 해변과 보드는 폐쇄됐고 보트도 항구에 묶였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경보의 고지대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부는 눈폭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6,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중부부터 몰아치는 눈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It's definitely not a real good commute snow. It's wet. It's warm yet, so it's wet and sticky. And yeah, it's hard to peel off the road. And we're a strong advocate for that too, because we do get a lot of unusual weather here. 오미크론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에 눈폭풍까지 겹치면서 미 동부의 물류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시작 전부터 화제였던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농구계 스타 허재의 아들 형제죠. 허웅과 허훈이 맞붙었는데 승리는 형인 허웅 팀이 가져갔습니다. 볼거리도 재미도 넘쳤던 올스타전 현장을 최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스타 투표 2위를 기록한 동생 허훈이 닮은 꼴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분장으로 먼저 눈길을 끌자 1위 형 허웅도 질세라 청순한 노래와 춤으로 동생과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형제의 대결은 코트에서 더 불이 붙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서 연출된 1대1 상황에서 허웅이 허운을 뚫고 득점에 성공하자 허운도 형에게 파울을 얻어내고 눈앞에서 알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맞불을 뒀습니다. 허훈이 허웅을 막는 과정에서 특별 심판을 맡은 아버지 허재 전 감독이 파울을 불자 아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진풍경도 나왔습니다. 120대 117로 팀의 승리를 이끈 허웅은 MVP까지 차지하며 동생 허운의 완승을 했습니다. 특별 참가한 여준석이 포문을 연 올스타전의 꽃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헐크로 변신한 하윤기와 용병 스펠맨이 덩크왕에 올랐습니다. 만원 관중에게 농구의 재미를 선사한 프로농구는 모레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순위 싸움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최영규입니다. 주말 동안 추위가 주춤했던 것도 잠시 오후부터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아 영하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영상권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모레도 영하 10도에 그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 속에 한파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엔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1cm 안팎으로 적겠지만 날이 추워서요.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이 영하 1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 아침에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해서 방탄소년단 BTS가 다이너마이트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멋지네요. 근데 그렇죠? 왜 BTS죠? 지금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20일까지가 한국의 날인데 한국관에서 지금 이 영상이 상영 중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서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네. 아,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 MBN 종합뉴스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어제 건강 관련 뉴스 소개해드리다 제가 네. 금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호주 시드니 사는 선배가 응원한다고 카톡을 보냈대요. 아, 그러셨어요? 호주 시드니 교민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 계시는 MBN 종합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